공기의 감도는 긴장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상은 단조로운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새로 이사온 이웃에게는 어딘가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이었고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본 날, 그는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근육과 움직임 하나하나가 매혹적이었죠. 한편 제 남자친구 민호는 일에 몰두한 채 감정적으로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한때 느꼈던 연결은 멀게만 느껴졌고 거의 잊힌 것 같았습니다. 삶의 활기를 찾으려던 중 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 주변에 있었어요. 베란다에서든 골목길에서든. 그를 무시하기란 어려웠습니다. 특히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요.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담겨 있었고 그 미스터리가 날마다 더 강하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반면 민호는 자신의 의무에 더 집중하며 제 마음속에 커져가는 공허함을 외면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민호가 또 다른 회의 준비를 하던 중 저는 결심했어요. 준의 집으로 가기로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설렘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문이 열리자 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마치 세상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렬했죠. 그는 저를 집 안으로 초대했고 저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벼운 대화가 시작됐고 웃음과 의미심장한 시선이 오갔습니다. 준은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마치 나누는 한마디 한마디가 새로운 발견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렀고 저는 점점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이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처럼 느껴졌고 우정과 그 이상의 감정 사이의 경계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민호를 배신하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지만 준에 대한 끌림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준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그의 자신감이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민회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뭔가를 느끼고 싶었어요. 이 감정적인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손길이 필요했어요. 오랫동안 잊혀진 연결을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긴장은 예상치 못한 순간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준이 다가왔고 우리 사이의 화학 반응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제 팔을 만졌을 때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욕망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이었던 감정이 이제는 간절한 갈망으로 바뀌었어요. 민호는 멀어졌고 그 순간 준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키스는 갑작스럽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그것은 충동적인 행동이었지만 동시에 완벽했어요. 준은 저를 단단히 끌어안았고 저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내면의 무언가를 다시 불태우는 듯했어요. 욕망은 더 깊은 무언가로 변했고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눈맞춤에서 시작된 것이 감정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배신감이 저를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자유의 감각은 강렬했습니다.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희미한 메아리가 되었고 준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현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선택의 결과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준에 대한 끌림은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것 중 가장 강렬한 것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 함께한 삶과 준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 사이의 역학은 변해갔습니다. 준과 저는 은밀한 순간마다 서로의 시선을 맞추고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만남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저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준과의 연결은 제가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마치 그가 제 속을 꿰뚫어 보고 말하지 않아도 제 필요를 이해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반면에 민호는 여전히 자신의 일상에 매달려 있었고 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지만 제 내면은 거대한 폭풍우와도 같았습니다. 배신이라는 딜레마는 점점 더 저를 압박했고 죄책감이 저를 잠식해 갔습니다.
그러나 준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듯한 해방감이었고 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또다시 부재 중일 때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준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관계가 제가 찾고 있는 행복을 정말로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딜레마는 준이 특별한 장소로 저를 초대했을 때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고 싶다는 그의 제안은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가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배신의 스릴은 이제 더 깊은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저는 제 선택의 본질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분위기는 마법 같았습니다. 불빛들이 동화 속 장면처럼 공간을 빛내고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준은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함께였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세계는 사라지고 저는 그 순간의 강렬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의 연결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사이의 화학 반응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고 저는 준에게 사랑에 빠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지만 저를 온전히 채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마법 같은 밤이 끝나갈 무렵 준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압도적인 욕망이 저를 사로잡았고 그는 부드럽게 저를 키스했습니다. 그 키스는 약속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민호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직 준과 제가 존재하는 세상이었죠. 배신은 점점 더 현실이 되어 갔지만 살아있음을 느끼는 감각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준에 대한 열정은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찾은 행복은 제가 원하는 전부였죠. 하지만 삶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동화 같았던 순간들은 악몽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제 행동이 달라졌음을 느꼈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박감은 점점 커졌고 죄책감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에 따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진실은 운명적인 밤에 드러났습니다. 민호는 답을 찾기 위해 저를 마주했습니다. 그가 저와 준 사이의 메시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에 드러난 고통은 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어떤 말로도 제가 느낀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은 제 곁에 있었고 그 어려운 순간에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상처받은 채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준과 함께하는 동안 오랜만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연결은 공허함으로 변했고 저는 그 공허함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 했습니다. 죄책감과 고통은 뚜렷했지만 준에 대한 열정 또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하며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배신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견고했던 관계는 이제 불안정한 땅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 압박감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민호에 대한 사랑은 준에 대한 열정과 뒤섞여 있었고 저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배신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발견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은 저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전했습니다. 그는 제가 잊고 있던 삶의 한 면을 보여주었고 그 자유로움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반면 민호는 익숙함과 안정감을 상징했지만 더 이상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이별의 고통은 점차 받아들임으로 변했습니다. 민호와 저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저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알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대화는 힘들었지만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민호는 상처받았지만 그의 이해심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화 끝에 그는 저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초대였지만 동시에 제가 준 상처에 대한 아픈 상기이기도 했습니다. 민호를 떠나보내며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준과의 새로운 시작이 더 뚜렷해졌지만 제가 뒤에 남겨둔 것들이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사이 준은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의 활기찬 에너지는 저를 자석처럼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변 세계를 탐험하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제 내면 깊숙이 있는 감정까지 탐구하게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어르신을 존중하는 전통, 아름다운 문화 축제의 매력은 제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음식, 음악, 예술에 대한 대화는 우리를 더욱 가까워지게 했고 매번의 만남은 풍부한 경험의 교환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오후 준과 함께 도시를 걷던 중 그는 저를 한 지역 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시장에는 형형색색의 과일들, 이국적인 향신료들, 그리고 고객들의 이름을 부르며 웃음을 나누는 상인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그 풍경 속에서 저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삶의 조각을 찾아낸 기분이었죠. 주는 저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떡볶이를 맛보았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은 제 새로운 삶과 같았고 제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그림자는 여전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떠나온 것은 단순히 관계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주는 그 사실을 이해했고 그의 섬세함으로 제가 이 변화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눈길, 그의 손길에는 제가 이 여정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저는 진정한 배신은 제 행동이 아니라 제 자신을 부정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저는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과 함께하는 삶은 새로운 장으로 펼쳐졌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는 밝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장을 걷던 중 한 노부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깊고 지혜로운 눈빛은 겉모습을 넘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택을 조심하세요. 과거는 항상 되돌아오는 법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제 안에 깊이 울려 퍼지며 제 불안함을 상기시키는 메아리처럼 다가왔습니다. 주는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제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시장의 가벼운 분위기는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뛰어가며 깨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와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활기찼지만 저는 그들 중 한 명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민호의 친구였고 우리는 즉시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짧은 순간 배신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고 준과 함께 느꼈던 자유가 위협받는 듯 했습니다. 준은 제 불안함을 감지하고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긴장이 점점 커졌고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망설임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만약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제 마음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이 망가진다면요? 제 내면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고 주변의 삶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과거와 미래의 경계는 점점 더 흐려졌고 진정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압박감은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며 하늘을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일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노부인의 말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경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주는 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저를 과일 가판대로 데려갔지만 민호의 친구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저를 따라오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과를 고르던 중 한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저와 부딪혔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약간 긴장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너라고 소개했는데 그의 눈 속에서 알아보는 듯한 눈빛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혹시 그가 민호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제가 대답을 고민하기도 전에 그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민호가 당신을 필요로 해요. 그가 공영에 처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고 그의 말이 폭풍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주는 제 놀란 표정을 알아차리고 러를 향해 의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는 누구야?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긴장은 명확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상황의 긴박함이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준을 향해 러를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저의 결정이었습니다. 미래는 지금 제가 내릴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러를 따라 붐비는 거리를 걸으며 심장은 쉴 새 없이 뛰었습니다. 준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뒤따라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러를 향한 불신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러는 우리를 좁은 골목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그 공간은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호는 위험한 곳에 있어요. 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알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알아버렸어요. 그의 말에 숨이 멎는 듯했고 알아버렸다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가 무슨 진실을 알게 된 걸까요? 제가 묻기도 전에 러는 몸을 돌리더니 어두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말은 마치 주먹으로 복부를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러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준은 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점점 불길한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민호,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친구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미스터리에 얽혀 있는 듯 했습니다. 상황의 긴박함은 저를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죠?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러는 망설였지만 이내 골목 끝에 있는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창고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드레날린과 불확실성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민호의 운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이제는 굳은 표정으로 제 곁에서 걸었습니다. 민호가 위험에 처했다면 신중해야 해요. 준은 낮게 속삭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창고의 문 앞에 섰을 때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거의 충동적으로 문을 밀었고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은 낮의 밝음과는 대조적으로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호?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적을 깨는 소리가 창고 깊숙한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준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리가 난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고 뒤에서 러가 불안한 기색으로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그를 향했던 의심은 지금의 긴박함 앞에서 사소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결전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움직였고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창백하고 눈에 띄게 흔들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그가 말했지만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새로운 긴장감이 형성되었고 비밀의 심연이 곧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무엇을 알게 된 걸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 답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의 거미줄로 우리를 휘감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가운데 준과 저는 민호 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그의 본질 자체가 변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뭇거릴 시간 없이 저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를 떠나야 해.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주위의 불확실함에 맞섰습니다. 민호는 망설였지만 준의 결연한 눈빛이 그를 조금 안심시키는 듯 했습니다. 괜찮은 거야? 준이 물었지만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몸짓으로 이동을 재촉했습니다. 보호 본능이 모든 의심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민호를 지나쳐 창고를 빠져나갔고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창고는 여전히 어둠과 그림자로 가득했지만 저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출구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은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러를 향한 의심은 사라졌고 이제는 우리 셋이 함께라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묵묵한 이해로 대체되었습니다. 마침내 창고를 벗어났을 때 햇빛이 우리를 강렬하게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준은 제 곁으로 다가와 안도감에 빛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생존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되었으며 미지의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거리들을 달리며 아드레날린은 여전히 우리를 자극했습니다. 도시는 이제 위험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준과 저는 의미심장한 시선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서로 인식했습니다. 계획은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절박한 필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조종을 시작하기 전에. 모퉁이를 돌 때마다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경고처럼 메아리 쳤습니다. 더 서둘러야 해. 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그의 얼굴은 결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점점 더 강해지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우리를 뒤따르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짐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대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여기 있을 거야. 제가 두려움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우리를 거스르는 듯했고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림자가 앞에서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고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비해. 제가 말하며 우리 주변의 공기는 전기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대결의 순간이 다가왔고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러였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한 미소는 우리가 한 발 늦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올 줄 알았어. 그가 말하며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은 제 앞에 서서 긴장된 자세로 그를 응시했고 민호는 망설이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러와의 대결이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두려움과 마비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 러. 저는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그는 비웃었지만 그의 눈빛 속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제가 던진 도전이 그의 약점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아, 드디어 내게 반항하기로 결심했나? 그 순간 러만이 조종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할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은 조종할 수 없어. 제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역전은 저 자신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그를 맞서고 있었습니다. 준은 재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며 러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 순간을 틈타 저는 충동적으로 러를 제압했고 그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넘어졌고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의 변화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가 생각했던 취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 안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했고 이제 제 이야기를 제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러가 패배하자 긴장감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준과 민호는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인정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레어와의 전투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두고 있던 두려움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흉터는 남겠지만 이제 그것들은 극복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비록 레어는 패배했지만 그의 도전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어둠에 가려져 있던 도시는 이제 자유로운 미래를 약속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서로 얽히며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감정과 선택,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들로 가득 찬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래야 준비 중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 영상을 올릴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이렇게 몰입감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